안녕하십니까. 데이터베이스 및 데이터 시각화 따릉이 프로젝트 2조 영상 녹화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메인 페이지의 UI입니다. 서울시 따릉이 대여소의 실제 데이터셋에 주어진 위도와 경도를 바탕으로 지도상의 실제 따릉이 대여소의 위치 정보를 핀으로 나타내 주었습니다. 또한 지도상의 실제 자전거 도로 위치 정보를 추가하였습니다. 이어서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가장 먼저 회원가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원가입의 경우 가장 먼저 테스트 계정을 생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메일은 테스트골뱅이 네이버닷컴으로 생성하겠습니다. 비밀번호는 1234, 전화번호는 임의로 넣어주고요. 이러한 정보들을 다 입력했을 때 회원가입 버튼을 클릭하게 되면 회원가입에 성공하였다는 문구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어서 추가로 다른 계정을 하나 생성해 볼 건데요. 이번에는 제 실제 정보를 바탕으로 회원가입을 진행할 것입니다. 하지만 앞서 생성한 테스트골뱅이 네이버닷컴으로 임의를 만들어서 비밀번호도 1234, 회원가입을 시도하게 되면 이미 존재하는 이메일이므로 회원가입에 실패하였다는 이러한 상황을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제 실제 이메일 정보를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회원가입 버튼을 클릭했을 때 DB상에 없는 이메일이기 때문에 성공적으로 회원가입에 성공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어서 로그인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실제 이메일, 방금 생성한 회원가입 정보와 비밀번호는 1234지만 0을 6개를 입력해서 틀린 비밀번호로 로그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로그인하기 버튼을 클릭했을 때 틀린 비밀번호를 입력하였기 때문에 당연히 로그인에 실패한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비밀번호를 까먹은 상황이기 때문에 비밀번호 찾기로 들어가서 비밀번호를 다시 재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까먹은 이메일은 방금 넣은 루시드골뱅이 네이버닷컴이었고요. 인증번호 보내기에 앞서 실제 제 메일의 최신 상태 그리고 데이터베이스 상의 인증번호를 저장하는 테이블에 아무 정보가 없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인증번호를 전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메일 전송을 성공하였으므로 이러한 문구를 확인할 수 있고요. 인증번호 입력에 앞서 제 실제 데이터베이스 정보를 보여드리면 다음과 같이 어떤 유저에게 어떤 이메일 인증번호가 할당되었는지 그리고 이 인증번호가 언제 생성되었는지에 대한 정보가 나와 있습니다. 언제 생성되었는지에 대한 정보는 실제 이메일 서비스의 경우 5분 뒤에 자동으로 인증번호가 만료되도록 구현하였기 때문에 created at이라는 컬럼을 만들어서 생성 시간을 알 수 있도록 해주었습니다. 받은 메일함을 다시 새로 고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새로 고침했을 때 새롭게 이메일이 온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목에 인증 코드 그리고 이메일 양식이 있는데요. 인증번호가 이렇게 생성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인증번호를 바로 입력하기보다 실제 5분 뒤에 DB에서 다시 5분 뒤에 데이터베이스 상에서 해당 인증번호가 사라졌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잠시 녹화를 중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셜 로그인 기능인 카카오 로그인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카카오 로그인 버튼을 클릭을 하고요. 실제 저희 서비스에 대한 동의 항목을 받고 있습니다. 전체 동의하기를 누른 다음에요. 동의하고 계속하기를 클릭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의하고 클릭을 하게 되어 자동으로 회원가입 및 자동 로그인 되었고요. 제 실제 카카오톡상에 이름이 담겨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어서 카카오 로그아웃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로그아웃 또한 정상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로그아웃 완료 알림 또한 정상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어서
추후 다른 기능들을 또 보이기 위해서 두 번째로 만든 계정을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로그인하기를 눌러서 로그인이 성공한 상태고요. 인증번호 전송을 한 이후 5분이 지났기 때문에 영상 녹화를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생성한 인증번호 정보가 이렇게 있는데요. 데이터베이스에서 새로 호출을 하게 되면 5분이 지나서 인증번호가 테이블상에서 사라져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증번호가 사라졌기 때문에 이제 다시 인증번호를 전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메일 전송을 성공하였고요. 다시 인증번호를 받았습니다. 인증번호는 1864입니다. 인증번호 1864를 입력해 주어야 하는데 인증번호를 일부러 틀리게 입력해 주겠습니다. 그리고 변경할 비밀번호는 12345로 기존의 비밀번호였던 1234에서 변경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비밀번호 변경을 시도할 시에 인증번호가 틀렸기 때문에 성공적으로 비밀번호 변경이 되지 않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다시 이 맞는 비밀번호인 1864로 수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변경할 비밀번호는 12345입니다. 비밀번호 변경하기를 클릭했을 때 실제 인증번호를 입력하였기 때문에 비밀번호 변경에 성공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변경된 비밀번호로 로그인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루시드 골뱅이 네이버닷컴이었고요. 비밀번호는 12345입니다. 로그인하기 버튼을 클릭했을 때 로그인에 성공하였다는 문구를 확인할 수 있고요. 로그인이 성공적으로 완료되었을 때 우측 하단에 로그인 완료 알림이 뜨게 됩니다. 이 로그인 완료 알림은 파이어베이스 클라우드 메시징 서비스인 FCM을 이용해서 기능을 구현하였습니다. 이어서 마이 페이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이 페이지에서는 초기에 회원가입을 할 때 넣었던 정보들을 확인할 수 있고요. 마이 페이지에서 저의 정보들을 수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메일은 수정할 수 없고요. 이름과 나이, 그리고 전화번호, 그 다음에 몸무게, 그 다음에 비밀번호까지 재설정을 할 수 있습니다. 이제 곧 나이가 많아지기 때문에 한 살을 추가하도록 하고요. 전화번호 또한 변경하고 몸무게 또한 변경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비밀번호인 12345였고 그 다음에 변경하는 비밀번호는 123456 123456 그 다음에 변경 비밀번호 확인 또한 123456으로 한 후에 저장 버튼을 클릭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원정보 수정이 성공을 하였고요. 변경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나이를 23에서 24세로 증가시켰고요. 전화번호 또한 변경이 되었고 몸무게 또한 변경되었습니다. 하지만 보유 금액은 이제 돈과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수정이 불가능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에 로그아웃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그아웃도 마찬가지로 로그아웃이 성공하였을 시에 파이어베이스 클라우드 메시징 서비스가 알림을 보내주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로그아웃이 성공적으로 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앞서 비밀번호 변경을 진행을 하였는데요. 바뀐 비밀번호인 123456으로 로그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뀐 비밀번호인 6자리인 123456으로 로그인에 성공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어서 회원 탈퇴 기능에 대해서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회원 탈퇴의 경우 마이 페이지에서 회원 탈퇴가 가능한데요. 제가 처음에 생성하였던 테스트 계정으로 회원 탈퇴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비밀번호는 1234였고요. 마찬가지로 마이 페이지에 들어가서
회원 탈퇴. 그 다음에 다시 한번 뜬 정말 회원 탈퇴를 하겠냐는 문구에 대해서 확인을 클릭하여 회원 탈퇴에 성공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회원 탈퇴를 하였기 때문에 앞서 생성한 계정에 대해서 비밀번호 1234 로그인이 실패한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이어서 로그인을 성공적으로 하게 되었으므로 유저의 기능인 이력 확인, 이용권 구매, 쿠폰, 즐겨찾기, 랭킹, 마이 페이지 기능이 렌더링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뉴스 기능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뉴스 탭에 들어오게 되면 건강과 관련된 실시간 뉴스를 확인할 수 있는데요. 카드뷰 형태로 실제 뉴스가 각각 렌더링이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어서 게시판 기능입니다. 게시판의 경우 공지사항, 자유 게시판, 고장신고 게시판, 1대1 문의로 카테고리가 나누어져 있는데요. 그 중에서 공지사항의 경우 관리자가 작성했으므로 들어가서 확인하게 되면 댓글이 작성이 불가능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자유 게시판의 경우 모든 유저들이 글 작성이 가능해지기 때문에 수많은 게시글들이 존재하게 됩니다. 따라서 한 화면에 모든 게시글들을 렌더링하게 되면 불필요한 리소스가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페이징 기능을 적용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다음 버튼을 누르게 되면 나머지 게시글들을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모든 게시글들의 경우 작성한 최신순으로 작성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공지사항은 가장 상단에 렌더링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어서 게시글 작성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유 게시판에 게시글을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글쓰기 버튼을 클릭한 후에 제목을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제목과 내용을 입력하고 첫 번째 게시글을 등록하겠습니다. 등록 버튼을 누르게 되면 글 작성에 성공했다는 메시지를 확인할 수 있고요. 방금 업로드한 자유 게시판 글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글을 생성한 이후에 아직 조회를 한 번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조회수가 0으로 표시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해당 게시글을 조회했을 때 조회수가 1로 증가를 했고 작성자인 제 이름과 작성일 그리고 작성 시간을 확인할 수 있으며 본문 또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목록 이동 버튼, 그 다음에 제가 작성한 게시물이므로 수정 버튼, 삭제 버튼 또한 존재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어서 추가적으로 게시글 하나를 더 생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제목과 본문을 입력한 후에 이미지 첨부, 그 다음에 파일 첨부 또한 가능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등록 버튼을 눌러주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조회수가 0이며 조회했을 시에 조회수가 1로 되어 있으며 업로드되는 사진과 첨부 파일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어서 수정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업로드된 게시글을 수정합니다. 수정된 게시글 본문입니다. 라고 입력한 후에 등록 버튼을 눌러주겠습니다. 다시 해당 게시글을 조회하게 되면 조회수가 2에서 3으로 증가하게 되고 제목과 본문이 수정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어서 업로드된 이 게시물에 대한 삭제를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삭제 버튼을 클릭하게 되면 삭제되었습니다. 라는 삭제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졌음을 알리는 알림과 함께 확인 버튼을 누르게 되면 자유 게시판의 리스트에서 해당 게시글이 사라져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다른 이용자가 게시글을 작성한 경우 실시간으로 게시글이 보여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실시간으로 게시글이 생성되었는데요. 들어가서 조회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생성된 제목과 본문 그리고 이미지를 확인할 수 있는데요. 다른 사람의 게시글이기 때문에 삭제 및 수정 버튼이 없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목록으로 이동해서 다른 게시글을 조회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오게 되면 마찬가지로 제목과 본문 그리고 이미지를 확인할 수 있고요. 다른 사람 게시글에 좋아요를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를 눌렀으므로 기존의 좋아요 수가 1이었는데 2로 증가하였으며 목록으로 나갔다가 다시 목록으로 들어오게 되면은 게시글에 대한 좋아요가 유지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어서 다시 좋아요를 취소해서 2에서 1이 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인간 실격 게시글에 댓글을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댓글을 작성한 후에 등록을 누르게 되면 댓글이 등록되었습니다 라는 메시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렇게 댓글이 등록되었고 작성한 댓글에 대해서 수정 또한 가능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댓글이 수정되었고 이어서 삭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삭제 버튼을 누르게 되면 댓글이 삭제되었습니다 라는 메시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어서 다른 게시물에 들어가서 제목과 본문을 확인할 수 있고 다른 사람의 댓글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다른 사람의 댓글에 좋아요를 누르게 돼서 2에서 3으로 증가했고 다시 다른 사람의 댓글에 좋아요를 취소를 해서 3에서 2로 다시 감소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다른 이용자가 저의 게시글이나 댓글에 좋아요를 누르게 되면 FCM 알람이 오도록 설정해 두었습니다. 제가 앞서 작성한 게시글인 따릉이 너무 좋아요 라는 제목의 게시글에 실시간으로 다른 이용자가 좋아요를 눌렀기 때문에 FCM 알람이 우측 하단에 성공적으로 잘 온 것을 실시간으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이어서 따릉이 고장 신고 게시판에 글을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글쓰기 게시판에 들어가서 제목과 본문을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고장난 이미지 또한 첨부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을 작성합니다. 자전거의 아이디가 53번. 작성을 완료한 이후에 등록 버튼을 눌러서 글 작성에 성공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따릉이 고장 신고에는 관리자만 댓글을 달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저의 게시물에도 댓글을 달 수 없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이어서 1대1 문의 탭에 들어가서 따릉이 추가 배치를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글쓰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그리고 제목 또한 작성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ST2074 본문까지 작성한 이후에 등록 버튼을 클릭하도록 하겠습니다. 1대1 문의의 경우 작성자와 관리자만 게시글을 볼 수 있기 때문에 다른 유저가 작성한 추가 배치 요청은 보이지 않게 됩니다. 추후에 관리자로 로그인해서 1대1 문의에 대한 확인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다시 메인 페이지로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메인 페이지로 이동하게 되면은 지도가 보이게 되는데요. 지도는 현재 저의 위치 정보를 기반으로 위치가 설정됩니다. 저는 현재 학교에 있기 때문에 학교로 지도 위치가 설정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용자 주변 정류소에 대해서 실시간으로 대여소 위치 핀들에 대해서 렌더링하여 보여주게 됩니다. 광운대역 앞에 대여소 핀을 누르게 되면 좌측 탭에서 해당 대여소에 대한 지우개찾기 버튼, 후기 보기 버튼과 함께 자전거 대수, 그리고 평균 평점과 같은 기본적인 대여소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날씨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데요. 날씨 정보의 경우 해당 대여소가 있는 지역의 날씨를 실시간으로 알려주게 됩니다. 그리고 직접 검색을 통해서 대여소를 검색할 수 있습니다.
광운대라고 입력을 하게 되면은 광운대 대여소에 대한 자전거 대수와 평점 또한 마찬가지로 확인할 수 있고요. 아래쪽을 보게 되면은 최근 사용 대여소, 인기 대여소, 대여소 즐겨찾기를 확인 가능합니다. 최근 사용 대여소는 각 유저가 따릉이를 대여하고 반납한 대여소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으며, 인기 대여소는 모든 대여소 중에서 평균 평점이 가장 높은 대여소 2개를 확인할 수 있으며, 대여소 즐겨찾기는 각 유저가 즐겨찾기 버튼을 클릭하여 즐겨찾기에 등록한 대여소 목록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현재 저의 계정에서는 아직 따릉이를 이용하지 않았고 즐겨찾기한 대여소가 없기 때문에 최근 사용 대여소와 대여소 즐겨찾기에 대한 정보가 없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어서 즐겨찾기 탭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아직 즐겨찾기를 한 대여소가 없기 때문에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다시 메인 페이지로 이동해서 광운대 앞 대여소에 대한 즐겨찾기를 버튼을 클릭하여 진행하였습니다. 즐겨찾기 설정에 성공하였다는 문구를 확인할 수 있고, 다시 즐겨찾기 탭으로 들어가게 되면 방금 즐겨찾기한 광운대학교 앞에 대여소가 즐겨찾기가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대여소 즐겨찾기 탭 내부에서 즐겨찾기 버튼을 클릭하게 되면 즐겨찾기가 해제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다시 메인 페이지로 이동하게 되면 앞서 즐겨찾기를 클릭한 광운대역 대여소에 대한 즐겨찾기 버튼이 해제가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누리관 앞에 대여소 핀을 클릭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대여소의 경우 후기 보기 버튼을 누르게 되면 해당 대여소에 대해서 이용자들이 등록한 평점에 대해 평균을 낸 평균 평점과 그 다음에 평균 평점에 의해서 채워진 별의 개수, 그리고 각 유저들이 등록한 후기들을 전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실제 대여를 위해 이용권을 구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매에 앞서 이력 확인 탭으로 이동하게 되면 대여 이력과 이용권 이력 모두 데이터가 존재하지 않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용권 구매 탭으로 이동을 하였습니다. 이용권 구매 탭으로 이동하게 되면 현재 보유하고 있는 금액과 초기 잔액과 그 다음에 현재 구매할 수 있는 가격대의 이용권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2,500원짜리 이용권을 구매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매하기 버튼을 클릭하게 되면 티켓 구매에 성공했다는 알림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티켓 구매를 성공하게 되면 우측 하단에 마찬가지로 이용권 구매 성공에 대한 FCM 알람이 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초기 잔액이었던 5만원에서 방금 구매한 2,500원 이용권에 대한 가격인 2,500을 빼서 47,500원이 실시간으로 잔액을 바뀐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이력 확인으로 이동하게 되면 이용권 이력에서 앞서 데이터가 존재하지 않았던 이용권 이력이 새로 생성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구매한 시간 그리고 사용 여부를 알 수 있는데요. 방금 구매한 이용권은 아직 사용을 하지 않았으므로 사용 전으로 표시가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시 메인 페이지로 이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메인 페이지에서 월계동 주민센터 정류소를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해당 대여소에는 여기 자전거 대수를 보게 되면 0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활성화되어 있는 자전거가 없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이곳에서 자전거 대여 버튼을 클릭하게 되면 자전거 대여에 실패했다, 해당 대여소에는 이용 가능한 자전거가 없다 라는 FCM 알람 또한 같이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이어서 광운대학교 대여소를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운대학교 대여소에는 자전거 대수가 2대가 있으므로 자전거 대여가 가능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자전거 대여 버튼을 클릭하게 되면 자전거 대여에 성공하였다는 메시지와 함께 우측 하단에 동일하게 자전거 대여 성공에 대한 FCM 알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자전거를 대여한 상황이기 때문에 왼쪽 탭에서 자전거가 대여 중이라는 그런 시각화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력 확인 탭으로 다시 이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력 확인 탭에서 대여 이력을 보게 되면 현재 대여를 시작한 출발지인 광운대학교 대여소를 확인할 수 있고, 출발 시간인 현지 시간을 정상적으로 대여 이력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아직 대여소에 반납을 하지 않았으며 그리고 아직 이동 중이기 때문에 이동거리, 도착지, 도착시간에 대한 정보는 비어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용권 이력을 보게 되면 방금 구매한 이용권을 사용하였기 때문에 사용 여부가 사용 완료로 변경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시 메인 페이지로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강원대학교 대여소에서 자전거를 대여했는데요. 랜덤한 위치로 이동해서 자전거를 반납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전거 반납 버튼을 클릭하게 되면 자전거 반납에 성공하였다는 알림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마찬가지로 우측 하단에 자전거 반납 성공 알림 FCM 메시지가 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여 및 반납을 완료하였다면 대여한 대여소 그리고 반납한 대여소에 대한 평점과 후기를 남길 수 있습니다. 출발지에 대한 후기를 입력하였고 평점 또한 설정을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도착지도 마찬가지로 작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출발지와 도착지 둘 다 모두 작성을 완료했기 때문에 작성하기 버튼을 눌러서 리뷰 작성을 완료하였다는 그러한 문구를 확인할 수 있으며 리뷰를 확인하게 되면 광운대학교 대여소에 제가 등록한 평점 그리고 후기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반납을 완료하였기 때문에 이력 확인 또한 갱신이 되었는데요. 앞서 도착지와 도착시간, 이동거리가 모두 없는 상황이었는데 반납을 함으로써 도착지, 도착시간, 그리고 이동거리가 성공적으로 등록되어 있는 것을, 저장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동거리의 경우 실제 대여소의 위도와 경도를 바탕으로 대여소 간의 실제 거리를 계산하기 때문에 앞서 광운대학교 대여소와 반납한 실제 대여소의 실제 거리 차이를 계산해서 저장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좌측 탭을 보게 되면은 최근 사용 대여소가 원래는 기존에는 없었지만 방금 이력을 갱신함으로써 최근 사용 대여소 또한 데이터가 들어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어서 랭킹 탭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랭킹 탭의 경우 이용시간 랭킹, 이용횟수 랭킹, 이용거리 랭킹의 탭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각 랭킹의 경우 사용자들이 자전거 대여를 한 이력에 대한 분석을 진행해서 이용시간, 이용횟수, 이용거리 랭킹을 순위를 매겨서 시각화를 진행하였습니다. 방금 제가 대여한 이후로 1분의 시간 동안 대여를 진행했기 때문에 사용시간이 1분으로 되어 있고요. 이용 횟수 또한 한 번 대여를 했기 때문에 사용 횟수가 1로 되어 있고 이용거리 랭킹 또한 776m를 자전거를 탔기 때문에 랭킹에 이렇게 등록이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어서 관리자 기능 구현에 대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유저로 로그인 되어 있기 때문에 로그아웃을 진행하겠습니다. 관리자의 경우 이메일과 비밀번호가 모두 어드민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로그인을 진행하게 되고 관리자의 경우 관리자 탭이 새로 활성화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관리자 탭을 클릭하게 되면 시각화가 되어 있는 대시보드를 확인할 수 있는데요. 서울시 따릉이 대여소별 대여, 반납, 승객수 정보에 대한 실제 데이터셋을 바탕으로 샘플링하여 시각화를 해주게 됩니다. 현재 사이트에 등록되어 있는 데이터까지 시각화를 진행하였으며 받아온 데이터는 실제 사용자 정보가 없기 때문에 앞서 확인한 랭킹 시각화에는 등록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월 단위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으며 그래프에서 각 날짜에 대한 클릭을 통해 자세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일자별 총 이동거리 및 총 이용 횟수뿐만 아니라 요일별로의 총 이동거리와 총 이용 횟수를 시각화하여 실제 따릉이 이용 데이터에 대한 분석 및 데이터 시각화가 가능합니다.
이어서 대여 이력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여 이력에서는 모든 유저에 대한 대여 이력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용한 이용권의 번호, 대여한 유저에 대한 번호, 대여한 자전거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앞서 생성한 대여 이력과 함께 페이징 처리가 되어 있는 다음 페이지를 이동하게 되면 서울시 따릉이 대여소별 반납 승객 수 정보 실제 데이터에 의해 생성된 모든 실제 대여 이력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용권 관리 탭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용권 관리 탭에서는 현재 등록되어 있는 모든 이용권에 대한 정보가 조회가 됩니다. 특정 이용권을 추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티켓 가격은 5,000원으로 설정한 후에 추가하기를 눌러서 성공적으로 티켓이 3번에 등록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어서 방금 추가한 이용권에 대해서 정보를 수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용권의 가격이 5,000원으로 설정되어 있는데 7,000원으로 설정을 한 다음에 수정하기를 눌렀습니다. 수정한 결과 5,000원에서 7,000원으로 이용권 정보가 변경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해당 이용권에 대해서 삭제 버튼을 클릭하고 새로 고침된 화면을 확인하게 되면 해당 티켓이 삭제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어서 회원관리 탭입니다. 회원관리에서는 회원 가입이 되어 있는 모든 유저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페이징 처리가 마찬가지로 되어 있으며 이동을 했을 때 31번 유저에 대한 정보를 수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정 버튼을 누르고 전화번호, 나이, 몸무게, 그리고 보유 금액 또한 3,000원으로 설정한 후 수정하기를 누르겠습니다. 수정이 성공하였다는 메시지를 확인할 수 있고요. 다시 확인해 보면은 성공적으로 변경한 데이터가 저장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해당 유저에 대해서 삭제 버튼을 눌러서 삭제를 하게 되면 해당 유저에 대한 정보 31번이 삭제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루시드 던 계정에 대한 보유 금액을 1,000원으로 수정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수정하기 버튼을 눌러서 수정에 성공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고요. 이어서 따릉이 보안소 관리 탭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따릉이 보안소 관리의 경우 구현되어 있는 모든 따릉이 보안소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각 보안소에 대한 고유한 아이디, 실제 주소, 위도와 경도 정보, 최대 자전거가 몇 대까지 거치될 수 있는지에 대한 자전거 거치 대수, 현재 대여소에 있는 자전거 대수, 그리고 대여소의 활성화 여부가 적혀 있습니다. 대여소를 추가하기에 앞서 현재 지도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지도상으로 광운인공지능고등학교 옆에 아무 대여소가 없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위치에 대여소를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리자 기능으로 다시 돌아와서 추가 버튼을 클릭한 후에 대여소 아이디는 ST1, 대여소 주소는 서울시 노원구 월계동, 대여소 이름은 광운고 옆, 그리고 위도는 37.62003, 경도는 127.05501로 새로 생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생성이 성공하였으며 모든 대여소에 ST1이 새로 추가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시 지도로 돌아갔을 때 강원인공지능고등학교 옆에 새로운 대여소가 추가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해당 대여소의 정보를 수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정 버튼을 눌러서 수정을 할 수 있는데요. 대여소 이름을 광운고 옆에서 광운고 아래로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수정 버튼을 클릭을 해서 바뀐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시 지도 탭으로 이동했을 때 광운고 옆에서 광운고 아래로 대여소 이름이 바뀐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해당 대요소에 대한 삭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대요소의 컬럼을 삭제 버튼을 눌러서 정말로 삭제하시겠습니까? 라는 문구에 대해서 확인 버튼을 클릭을 하게 되면 대요소 리스트에서 ST1에 해당하는 광운고 아래에 해당하는 대요소가 사라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시 지도 탭으로 돌아가서 이 위치에 존재하였던 해당 대요소가 삭제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어서 자전거 관리 기능에 대한 구현사항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전거 관리 탭으로 이동하게 되면 모든 자전거에 대한 정보를 볼 수 있는데요. 마찬가지로 페이징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이동을 했을 때 ID 15에 해당하는 자전거가 사용 중으로 현재 사용 중인 자전거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도 탭으로 이동해서 동해문화예술관 앞에 대요소를 봤을 때 현재 자전거 대수가 6대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시 자전거 관리 쪽으로 들어와서 자전거를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전거 대요소 위치는 ST1208이었고 동해문화예술회관 앞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생성하기 버튼을 눌러서 자전거 생성에 성공하였고요. 다시 지도로 돌아오게 되고 핀을 클릭하게 되면 자전거 대수가 6대에서 7대로 증가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방금 생성된 새로운 자전거에 대해서 자전거 상태를 수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정 버튼을 클릭한 다음에 활성화되어 있는 자전거 상태를 꺼버리고 수정하기 버튼을 누르게 되면 자전거 상태가 사용 불가능으로 새롭게 업데이트 됐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지도로 이동하게 되면 사용이 비활성화된 자전거이기 때문에 자전거 대수가 7대에서 6대로 줄어들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시 자전거 관리 탭으로 들어오게 되면 앞서 수정한 해당 자전거에 대해서 삭제를 할 수 있습니다. 삭제 버튼을 누르게 되면 모든 자전거 목록에서 해당 자전거가 사라졌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어서 게시판에서의 관리자 기능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게시판에 들어가게 되면 다른 유저들과 마찬가지로 공지사항, 자유 게시판, 고장 신고 게시판, 1대1 문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유 게시판에 글쓰기를 클릭하게 되면 관리자의 경우 공지사항으로 지정이라는 버튼이 새로 생기게 됩니다. 클릭해서 활성화해 준 다음에 게시글을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등록 버튼을 눌러서 글 작성에 성공하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다른 유저의 글이나 댓글 같은 경우에도 검열이 가능합니다. 예시로 하나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 푸바운드 글에 들어와서 글 자체에 대한 수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등록을 눌러서 글 수정에 성공하였으며 글 수정이 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댓글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검열이 가능하게 됩니다. 수정 버튼을 클릭해서 확인을 눌러서 댓글이 수정되었음을 알 수 있고 댓글이 바뀌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댓글의 삭제 또한 가능하게 됩니다. 댓글이 삭제되었고 게시글 또한 삭제가 가능하게 됩니다. 리스트에서 해당 게시글이 사라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1대1 문의의 경우 각 유저들끼리는 서로 확인할 수 없지만 관리자이기 때문에 모든 1대1 문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관리자는 1대1 문의와 고장신고 게시판에 댓글을 달 수 있습니다. 고장신고 게시판에 고장신고가 들어온 것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과 내용을 마찬가지로 확인할 수 있고 자전거에 바퀴가 고장나 있습니다. 자전거의 아이디가 53번이라고 쓰여 있으므로 해당 자전거에 대한 비활성화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댓글에 확인했습니다 라고 관리자로서 댓글을 남겨주었습니다. 다시 관리자 탭으로 들어가서 고장난 자전거의 아이디인 53을 확인한 후에 어느 세요소에 있는지 위치 또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해당 자전거에 대한 수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장난 자전거이기 때문에 자전거 상태를 비활성화한 상태에서 수정하기를 눌러서 수정을 완료하였습니다. 자전거의 상태가 사용 가능해서 사용 불가능으로 변경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어서 쿠폰 관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쿠폰 관리에서는 관리자가 등록한 모든 쿠폰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쿠폰에서 새롭게 생성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500원권으로 만들겠습니다. 발급하기를 눌러서 새로운 쿠폰이 생성되었고요. 새롭게 생성된 쿠폰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격은 2,500원권, 쿠폰의 밸류는 교수님의 은총, 사용 여부는 사용하지 않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수강 쿠폰에 대해서 수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2,500원권인데 1,000원권으로 수정이 정상적으로 되었으며 삭제 버튼을 눌렀을 때 해당 쿠폰에 대한 삭제가 이루어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이용자로 다시 로그인해서 앞서 검열한 게시글이 사라진 것을 확인하고 생성한 쿠폰에 대한 등록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관리자이기 때문에 로그아웃부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로그인은 앞서 생성한 루시드 던이고요. 로그인이 완료되었습니다. 먼저 자유 게시판에서 검열한 푸바오에 해당 게시물이 삭제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어서 이용권 구매 탭으로 들어오겠습니다. 관리자 권한으로 보유 금액을 1,000원으로 설정하였기 때문에 1,000원이 되어 있고요. 1,000원밖에 없기 때문에 2,500원권 구매에 실패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력 확인 탭으로 가서 이용권 이력을 보게 되면 현재 한 개가 존재하게 되는데요. 쿠폰 탭에 들어가서 앞서 새로 생성한 쿠폰을 등록하도록 하겠습니다. 등록하기 버튼을 눌러서 쿠폰이 성공적으로 등록되었음을 확인을 했고요. 이력 확인 탭에 들어가게 되면 이용권 이력에 새로운 쿠폰이 추가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티켓 번호가 1로 되어 있는 이유는 2,500원권 쿠폰의 티켓 번호가 1이기 때문에 두 개 전부 다 2,500원권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데이터베이스 및 데이터 시각화 2조 프로젝트의 모든 기본 기능 및 특별 기능에 대한 시연 영상 녹화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